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친구들이 전화하지 않게 되고, 가족 방문도 줄어들고, 전화는 조용해지고 초대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조용한 외로움은 어느새 찾아와서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좋은 소식은 그중 많은 것들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잃은 살이 넘은 이유로 여러분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6가지 강력한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유들은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습관, 사고방식 또는 말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어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서서히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패턴을 바꾸고 사람들을 다시 가까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유들 중 일부는 정말 놀라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보호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개인 성장의 소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계속 배우고 탐구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거나 배우기를 피하거나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연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삶에 대해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여전히 배우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면 대화는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과거에 어땠는지 이야기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단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지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들은 전화도 덜하고 방문도 줄어들고 연락도 덜하게 됩니다. 개인 성장은 단순히 취미를 가지거나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변화에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토론을 즐기며 계속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관계에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성장의 문을 닫으면 그 에너지가 사라지고 일부 연결도 사라집니다. 2명의 노인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앱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매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건 나와 상관없어 또는 예전이 더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즐길까요? 누가 여전히 전화와 점심 초대를 받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까요? 안락한 영역에 머무는 것은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지만 활기찬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모든 트렌드를 쫓거나 기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호기심을 유지하고 질문을 던지며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삶에 포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멈추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한 번도 탐구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 읽거나 일상 대화에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 노력은 여러분을 연결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끌리며 멈춰있는 사람에게는 끌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기, 지속적인 부정성보다 사람들을 더 빨리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 젊은 세대, 정부 또는 예전이 더 좋았다는 것에 대해 자주 불평한다면 여러분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겁고 심지어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비판할 것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질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친척, 최악의 뉴스만 가져오는 친구,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서서히 그들은 전화를 덜하고 방문도 줄어들고 결국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힘든 시간을 나누는 것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균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의 대부분이 후회, 고통, 불만에 관한 것이라면 심지어 가까운 친구와 가족도 연락하기 전에 주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방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웃음을 나누고 사려 깊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작은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또는 작은 기쁨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의미 있거나 웃긴 이야기를 나누고 잘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족 행사에서 2명의 노인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아픈 허리, 교통체증, 그리고 아무도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칭찬하며 모두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과 함께 앉고 싶어 할까요? 어느 쪽이 다시 초대받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뜻함으로 향합니다. 어둠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다른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방에 어떤 에너지를 가져오고 있는가?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끌어내리고 있는가?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의 작은 변화가 사람들이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따뜻함과 친절을 가져온다면 사람들은 가까이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댓글에 2번째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의 여정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계속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 봅시다. 3번째, 관계에 대한 노력 부족. 관계는 스스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정, 가족의 유대, 사회적 관계 모두 돌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연결이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전화하기를 기다리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체크인하기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다면 여러분은 모르게 거리를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건 적이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친절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를 만나자고 초대한 적이 언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진정으로 신경 쓴다면 항상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리 강한 유대관계라도 돌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면 결국 그들은 아예 노력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메시지, 친절한 전화 또는 간단한 초대가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필요할 때나 불만이 있을 때만 여러분에게서 연락을 받는다면 그들은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명의 노인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는 생일을 기억하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묻고 가능한 한 웃음을 나눕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지내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불평할 때만 연락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끼고 싶지, 이용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격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연결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동안 멀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메시지로 연락하거나 사려 깊은 질문을 하거나 그들이 한번 공유했던 것을 언급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신뢰와 친밀감을 천천히 재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 얼마나 주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상대방이 모든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사랑과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수록 여러분의 관계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항상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에 대한 저항 삶은 결코 정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연결되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은 종종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 경직해져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려하지 않거나 기술을 피하거나 주변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느끼면 그들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20년 또는 30년 전과 오늘날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사회적 기대도 변화했습니다. 기술은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 영상 통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 또는 내 시대가 더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닫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기기나 앱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 일, 심지어 일상생활에 대한 아이디어가 변화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젊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무시하거나 모든 새로운 것이 잘못되었다고 행동한다면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대화는 교환이 아니라 논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도 조용해질 수 있으며 더 이상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바꿔야 하거나 듣는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보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세대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만 배우는 것만으로도 큰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적응을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언젠가는 아예 대화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2명의 할아버지를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손주들의 관심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거부하며 항상 과거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경청하고 질문을 하며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네, 변화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열려있고 유연한 사람들은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새로운 트렌드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도할 만큼의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 있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고 있다면 댓글에 4번째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사려 깊고 유용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해 봅시다. 5번째,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건강한 관계는 균형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작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주기만 하고 되돌려주지 않으면 관계가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거리를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전에는 스스로 처리하던 부탁을 하기 시작했나요? 가족이 항상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족과 우정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항상 주고 여러분이 그저 받기만 한다면 그들은 서서히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돈이나 신체적인 도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화가 여러분의 고통, 스트레스 또는 필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필요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는 없지만 작은 독립적인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거나 진정한 감사를 표하거나 그들이 필요할 때 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2명의 노인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항상 가족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고맙다고 말하지 않으며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고 항상 그들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조언이나 지원 또는 단순한 친절로 보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조용한 순간을 가져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받는 것만큼 주고 있는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고마워 라고 더 자주 말하거나 나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들이 사라진 친밀감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낄 때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6번째, 원한을 품고 있기 해결되지 않은 원한보다 사람들을 더 빨리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실망스러운 순간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신뢰를 배신하거나 실망하게 한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그 고통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서히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상처를 꺼내거나 원한을 품거나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너지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래전에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논쟁을 반복하고 있거나 실수를 했던 사람에게 쓴 마음을 품고 있나요? 이러한 감정은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벽이 된다면 진정한 연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왜 멀어진 것인지 조차 모릅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들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오래된 고통에 묶어두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항상 과거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아예 연락을 끊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이 결코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들은 조용히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 모임에서 2명의 노인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오래된 논쟁을 잇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원한을 붙잡고 가족 대화에서 과거의 갈등을 꺼내어 모든 사람이 그가 잊지 않았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과 함께하고 싶어 할까요? 용서는 고통이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쓴 마음보다 평화를 선택하고 후회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노나 실망을 품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를 더 잘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벽을 쌓고 있는가? 왜냐하면 놓아주는 것, 정말로 놓아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화롭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고 이러한 반성이 의미가 있다면 댓글에 6번째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고려해 보세요.
알림을 켜면 여러분의 여정을 지원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 봅시다. 마무리 생각, 이 영상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탐구한 6가지 이유를 조용히 반성해 보세요. 그중 어떤 것이 익숙하게 느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을 결점으로 보지 마세요. 성장할 수 있는 열린 문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노년의 외로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드는 많은 습관들은 부드럽고 점진적이며 의미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근 방식을 바꾸기 시작할 때, 더 자주 연락하거나 용서하는 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에 열려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외모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에 가져오는 에너지, 우리가 제공하는 관심, 그리고 참여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자질이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주변 세상에 참여하며 따뜻함과 겸손, 호기심으로 삶에 접근한다면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게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연락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구축하는 것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인간 연결로 가득한 삶을 만드는 것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더 많은 의도를 기울일수록 여러분의 노년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느낀 점과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하나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반성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남긴 모든 댓글은 저희가 계속 나아가고 여러분의 여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치유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